안녕하십니까. 시니어를 위한 컴퓨터 입문 시간,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키보드, 그러니까 자판이죠. 컴퓨터 자판. 이 키보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에 화상 키보드하고 한글 문서를 바탕화면에다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화상 키보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키보드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만은 이게 좀 아쉬운 것이 맨 위에 그 기능 키가 있습니다. 펑션 키. 이게 F1에서부터 F12까지 있는데 요건 여기 그림에 없어요. 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숫자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숫자판이 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선 중요한 기능 펑션 키들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보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좌측부터 보면은 이게 이스케이프라는 키인데 이 ESC 키는 작업을 취소하거나 또 전체 화면에서 원래 화면으로 복귀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작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탭키가 있어요. TAB라고 써 있죠. 이 탭키는 구성 요소를 이동하면서 선택할 때 사용하는데 편집기에서 이 탭키를 누르면 일정한 간격을 띄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판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자판에 1, 2, 3, 4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은 일정 간격을 띄우게 되죠. 자, 탭키를 한번 일정 간격 떨어지죠. 그 다음에 5, 6, 7, 8 또 일정 간격을 띄우고 싶으면은 이 탭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커서가 일정 간격을 떨어지죠. 그 다음에 9, 다시 1, 2, 3 이런 식으로 일정 간격을 띄워서 자판을 찍게 될 때 이럴 때 탭키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 탭키 밑에 보면 캡스록이 있죠. 이 캡스록은 그 영문 대문자를 입력할 때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자 입력시킬 때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캡스록 램프에 여기를 찍으면 캡스록 램프에 이제 불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캡스록 키가 이제 작동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문자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캡스록에 불이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문자만 입력이 되는데 대문자 입력이 필요할 때는 여기 이제 캡스록을 이렇게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찍어주는데, 자, 영문자니까 영문도 변환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영문을 변환시키고 한번 찍어 봅시다. 자, A, S, D, F. 대문자만 찍혀지죠. 근데 만약에 캡스록을 해제를 시키고, 자, 이렇게 해제를 시키고 찍어보면은 A, S, D, F. 이렇게 소문자로 찍혀집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캡스록 기능입니다. 그 아래 이 Shift 키를 보겠습니다. 자, 이 Shift 키하고 그 밑에 이 컨트롤 키가 있죠. 그리고 여기 Alt 키가 있죠. Shift 키, 컨트롤 키, Alt 키,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기능 키라고 그래요. 이게 혼자로서는 사용을 못해요, 기능을. 다시 말해서 다른 글자와 조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이 Shift 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Shift 키는 자판에 그 상하 문자가 있죠. 요 위아래, 요 위아래, 위아래, 요 상하 문자가 있죠. 이 상하 문자가 있는데 상단에 있는 문자를 입력을 할 때,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르지 않을 때는 이 하단 글자들이 평상시에는 입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hift 키를 전부 다 해제를 하고, 자, 이 Shift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1, 2, 3, 4, 5, 6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1을 찍으면은 1이 찍힌 게 아니죠. 그 기호가 찍혀요. 그 상단에 있는 여기 느낌표, 익스크레임드 마크,
찍힌 표와 그 다음에 2를 눌렀더니 자 2가 찍힌 것이 아니라 상단에 있는 이 @, 표시, 그러니까 골뱅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3을 눌렀더니 이 샤프가, 4를 눌렀더니 달러가 위에 있는 글자들이 찍혀집니다. 20개. 요걸 해제하고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1, 2, 3, 4. 예,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Shift 키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는 다른 키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해서 기능 키로 활용하는데, 컨트롤 C 하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면은 이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를 하려면 드래그를 합니다. 자, 1, 2, 3, 4 여기를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컨트롤 C. 자, 복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같이 알아둡시다. 컨트롤 V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컨트롤 C 할 때 이 C라는 것은 카피한다. 다시 말해서 카피의 약자 C를 쓴 거예요. 복사한다 하는 뜻인데, 이 V는 붙여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컨트롤 V가 되면 붙여놓기가 됩니다. 이 복사했던 것을 컨트롤 V를 누르고 여기다가 하면 1, 2, 3, 4가 복사가 되죠. 다시 요 1, 2, 3, 4. 요 1, 2, 3, 4. 그러니까 컨트롤 C는 복사하기가 되고 컨트롤 V는 붙여넣기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컨트롤 X가 있습니다. 컨트롤 X라는 것은 이 가위표란 뜻이에요. 그래서 잘라내는 겁니다. 1, 2, 3까지만 여기 드래그를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X를 누르니까 없어지잖아요. 자, 5, 6, 7, 8, 여기서 56까지 이걸 지우고 싶다. 그랬으면 컨트롤 X, 예, 없어지고 78만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컨트롤 키라는 것은 다른 글자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능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lt 키가 있죠. 여기 Alt 키. Alt 키는 컨트롤 키와 마찬가지로 다른 키하고 조합해서 기능 키로 이것도 사용되는데, 요건 나중에 메모장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메모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옆에 한자 키가 있죠. 한자 키는 이미 입력한 한글을 한자로 바꾸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쓴 다음 글자 그 뒤에서 이 한자 키를 누르면은 한자 목록이 뜨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 해당되는 한자를 클릭하면은 한자로 변환이 돼요. 자,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대한민국이라고 일단 써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라고 썼죠. 그래 놓고 바로 다음 커서를 그 뒤에다 두고 그리고 한자 키를 이렇게 눌렀어요. 그랬더니 여기 대한민국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이거 바꾸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있으면 이 바꾸기가 있으면 바꾸기를 누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꿔집니다. 이번에는 미국이라는 글자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미국. 자, 이 미국을 한자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한자 키를 커서를 미국 국자 뒤에다 놓고 한자 키를 이렇게 변환을 시키기 위해서 누르면은 여러 가지 글자들이 나오죠. 여기 쌀 미자도 있고 꼬리 미자도 있고. 그런데 여기 미국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에다 나라 국자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죠. 그러니까 요걸 찾아서 바꾸기를 해줘야 됩니다. 요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둘 것은 여기 입력 형식이 있습니다. 이 아래 보면은, 자, 이 아래 보면 입력 형식이 있는데 이 입력 형식 중에서 한자만 단순히 변환시킨다 할 것 같으면 여기 한자에다가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런데 한자를 쓰고 그 다음에 한글로 나오게 한다 할 것 같으면 한자하고 한글이 병행해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체크를 하고 미국은 요거 미국이죠. 그리고 나서 바꾸기를 했습니다. 자, 가로 속에 한글로 이렇게 변환이 되죠. 자, 이렇게 한자 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키 바로 옆에 보니까 이게 그 길게 된 사각형, 직사각형 모양 있죠? 이게 스페이스 바입니다. 이 스페이스 바라는 것은 문자를 입력할 때 공백 있죠, 빈칸. 이 공백을 만들어줄 때 씁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 할 때 이 스페이스 바를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해놓고 그 다음에 아침을 쓰려고 그러는데 띄어써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은 띄어집니다. 띄어지죠. 그 다음에 아침에 쓰고 그 다음에 또 띄어쓰고 싶으면은 또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예, 시장에 또 띄고 싶으면은 스페이스 바, 그 다음에 갔다. 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할 때 이렇게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 한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글을 영어로, 그러니까 한글과 영문자 그 입력 상태를 변경해 줄 때 이걸 쓴다고 했어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문자를 입력하고자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캡슐록을 눌러서 입력해 준다고 그랬죠. 일단 한영 여기를 누르면은, 평상시에,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미음이 있습니다. 미음, 니은, 이응, 니을을 눌렀어요. 한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한영 키를 누르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A, S, D, F. 이렇게 해서 영문자가 입력이 되지요.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돌려서 이 키가 백스페이스 바입니다. 백스페이스 키는 커서 왼쪽 글자를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왼쪽으로 가면서 글자를 지우는 것이죠. 여기는 보통 우리들 그 키보드에는 백스페이스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써 있지 않고 가위표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가위표로 된 것을 누르면은 하나씩 지워집니다. 썼던 것을. 자, 지워지죠? 그 다음 다시 올려가지고 지워지게. 자, 이렇게 백스페이스 바는 한자씩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서 지워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디리트 키가 있어요. 이 디리트 키는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가면서 지워지는 거예요. 자, 디리트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하나씩 지워지죠. 우측으로. 그러니까 백스페이스하고 바로 반대예요. 위아래가 있죠. 그러니까 백스페이스 키는 좌측으로 왼쪽으로 지어지고 디리트 키는 오른쪽으로 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키가 있죠. 엔터 키는 줄을 바꾸는 거예요. 문장을 이렇게 쭉 써왔다가 만약에 그 밑에 줄로 내려가고 싶으면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문장 작성을 하고 엔터 키는 이렇게 커서를 내리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백스페이스는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 이 왼쪽에서 설명을 했었지요. 그 다음 이쪽으로 가서 홈 키가 있습니다. 홈 키는 이거 누르면은 커서가 맨 앞줄로 갑니다. 지금 커서가 여기서 반짝거리고 있죠. 여기서 반짝거리는데 홈 키를 눌러봅시다. 야, 커서가 맨 앞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밑에 엔드 키가 있어요. 이건 또 반대로 다시 뒤로 가는 겁니다. 자, 엔드 키를, 예. 그러니까 홈 키를 누르면 앞으로 가고 엔드 키를 누르면 뒤로 간다.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 키는 여기 인서트 키가 있어요. 문자를 입력할 때 그 삽입 상태를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커서를 앞에다 두고 아메리카 앞에다 두고 대한민국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그러면은 이 아메리카라는 글자가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렇냐? 인서트 키를 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서트 키를 해제를 하고 대한민국 앞에다 커서를 놓고 아메리카. 여기는 대한민국이란 글자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인서트 키를 이렇게 다시 변환을 시켜주고 아메리카
대한민국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없애면서 그 위에 추가로 입력되는 것이 인서트 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쪽에 보니까 페이지 업이 있고 페이지 다운이 있죠. 이 페이지 업은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라는 얘기예요. 페이지 다운은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이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갔지요. 다음 페이지가 193페이지요. 그럼 이전 페이지로 다시 오고 싶으면 페이지 업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전 페이지가 됩니다. 자, 작업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흔히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나중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판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사실은 여긴 자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들 키보드에 보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해서 숫자판이 있어요. 그걸 키패드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지금 화상 키보드에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키보드 오른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보면은 거기 보면 키보드에 보면 우측 하단에 방향 표시가 된 또 방향 키도 있어요. 이럴 때 이 숫자 쓰고 방향 키는 커서를 해당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고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넘버라 키라는 게 있어요. 자,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그 키패드에서 숫자 입력을 할 때 사용하는데 넘버라 키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숫자가 입력이 되고 이 넘버라 키에 불이 꺼져 있을 때는 방향 키로 이제 기능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은 한번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넘버라 키라는 걸 찾아가지고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숫자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불이 꺼져 있을 때는 방향 키로 그 방향을 바꾸는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맨 위에 이쪽에가 사실은 기능키가 있거든요. F1에서부터 F12까지 그 해당 프로그램에서 그 특정한 기능을 하는데 이용하는 그 기능키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